네가 시험지 유출했지? 접근 기록이 다 내 계정이야. 교직원 모두가 지켜보는 교무실 한복판에서 기간제 교사 한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면 더 큰 소문이 되고 그 소문이 아이들에게 닿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어요. 그녀는 텅 빈 자신의 자리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학생들이 붙여준 메모지, 오후 수업을 위해 준비해둔 유인물, 한 학기 동안 쌓아온 것들이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단 한 명도 말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밤 도연이 어머니 유품 속에서 꺼낸 낡은 수첩 마지막 장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막다른 날엔 이 번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교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학교법인 이사장이 들어섰고 그 옆에 어제 해고된 도연이 서 있었어요. 교무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어제와 오늘 단 하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음으로 찾아가 감사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도연 선생님, 잠깐 나와봐요. 그 목소리가 교무실 전체에 울린 순간 여러 개의 시선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쏠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시작된 참이었는데 도시락을 꺼내던 손이 멈추었고 커피를 따르던 사람이 고개를 들었으며 서류를 넘기던 손가락이 그 자리에서 굳었어요. 교감 박성준이 교무실 중앙에 서서 한도연을 부르는 목소리에는 질문의 형태가 없었습니다. 이미 결론이 내려진 사람이 형식만 갖추는 방식의 목소리였어요. 한도연은 자신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새벽부터 나와 있었어요. 시험지 인쇄 일정이 잡혀 있어서 인쇄실 세팅을 도왔고 파일 확인 작업도 함께 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로 부임한 지 한 학기가 채 되지 않았지만 맡겨진 일에는 누구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아침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일찍 나와 있었고 일찍 나와 있었기 때문에 문제의 파일을 가장 먼저 발견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이 빌미가 되고 있었습니다. 교감은 도연이 앞으로 나오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출력물을 들어보였습니다. 시험지 파일 접근 기록이었어요. 날짜와 시간과 계정이 적혀 있었고 그 계정은 도연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거 내 계정이지? 시험지 파일에 접근한 기록이야. 유출 경로가 여기서 시작됐어. 교감의 목소리는 낮지 않았습니다. 교무실 안의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는 크기였어요.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입을 열었습니다. 발견하고 바로 보고하려 했어요. 접근한 게 아니라 확인한 거예요. 말은 침착했습니다. 그러나 침착함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도연은 주변의 시선을 느끼며 알기 시작했어요. 동료 교사들은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말을 들었지만 그 말을 받아줄 준비가 된 사람이 없었어요. 교무실 안에 20명 가까이 있었지만 그 순간 도연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교감은 도연의 설명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이야기 중간에 손을 들어 막으며 말했습니다. 해고 통보해요. 오늘부로 출입 정지. 그 말이 떨어지는데 걸린 시간은 채 1초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교무실 안에 내려앉는 데는 훨씬 긴 시간이 필요했어요. 도연은 멈추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보다 먼저 온 것은 당혹감이었어요.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사람은 먼저 굳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사립고등학교 교무실이라는 공간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학교 안의 모든 소식이 가장 먼저 모이고 가장 빠르게 퍼지는 곳이에요.
누군가의 이름이 나쁜 맥락으로 그 공간 안에서 한번 불리면 그것은 복도를 타고 교실로 번지고 며칠 안에 학부모들 사이까지 닿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억울함을 터뜨리면 더 큰 소문이 되고 그 소문이 아이들에게 닿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교감은 행정실 직원 2명을 불렀습니다. 도연의 자리로 향한 직원들은 도연의 USB와 개인 노트북, 수업 자료가 담긴 파일 케이스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증거 확보라는 명목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과정을 서서 지켜보았는데 자신의 물건들이 하나씩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교무실 안에 어느 누구도 말리지 않았어요. 조용히 자기 자리에서 각자의 일을 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텅 빈 자신의 자리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한 학기 동안 꾸며온 자리였어요. 학생들이 붙여준 작은 메모지가 모니터 옆에 붙어 있었고 수업 준비를 위해 정리해둔 자료들이 서랍 안에 있었으며 오늘 오후 수업을 위해 미리 뽑아둔 유인물이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도연은 교무실을 나섰습니다.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이지 않고 그러나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요.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어딘가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도연은 그 아이들 사이를 지나쳤어요. 아이들은 도연을 보고 인사를 건넸는데 도연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걸음을 이어갔습니다. 학교 정문을 나서면서 도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내가 정말 여기서 끝나는 건가? 아직 대답은 없었습니다. 학교 정문 밖 버스 정류장에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버스를 기다리는 것인지 그냥 서 있는 것인지 모를 채로 한동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가방 안에는 교감이 돌려준 교원증 하나만 달랑 들어 있었습니다. 개인 물품은 압수당한 채였고 아직 오후 수업이 2개 남아있는 요일이었는데 학교 안으로는 다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억울하다는 감정이 제대로 올라오기 시작한 것은 버스를 타고 나서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학교 건물이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도연은 오늘 아침의 일들을 순서대로 떠올렸어요. 새벽 6시 반에 학교에 도착했고 인쇄실 담당 행정 직원이 오기 전에 장비 세팅을 도왔으며 시험지 파일이 담긴 폴더를 열었을 때 파일 접근 기록이 이상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시간대에 평소와 다른 계정으로 누군가 파일을 열어본 흔적이 있었어요. 도연은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바로 담당 부장 선생님께 연락을 취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교감에게 보고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교무실로 가려던 참에 행정실 직원이 먼저 교감에게 무언가를 보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감이 도연의 이름을 불렀어요. 보고하러 가는 것과 불려가는 것 사이에는 단 몇 분의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그 몇 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자취방으로 돌아온 도연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동료 교사들의 연락이 없었어요. 교무실에서 함께 밥을 먹던 선생님도 수업 준비를 함께 했던 선생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학교라는 조직 안에서 분란에 연루되는 것은 자신에게도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까요. 사람이 자신을 먼저 지키려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있다는 것과 괜찮다는 것은 달랐습니다. 도연은 그날 교무실에서 20명 가까운 동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중 단 한 명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고 한마디 하지 않았고 잠깐 기다려보자고 하지도 않았으며 도연의 눈을 제대로 마주친 사람도 없었어요. 침묵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날의 침묵은 가장 무거운 종류였습니다.
동의는 아니지만 거부도 하지 않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묵인이 되는 침묵이었어요. 도연은 방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수업 자료를 붙여두는 코르크 보드가 있었어요. 보드 위에는 학생들이 쓴 소감문 몇 장이 핀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어요. 교사가 된 것은 거창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이들 앞에 서는 일이 좋았어요. 가르치는 것이 좋았고 아이들이 무언가를 이해하는 순간 눈빛이 바뀌는 것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는데 지금 그것이 통째로 뺏긴 것 같았어요. 행정실에서 이메일이 한 통 왔습니다. 해고 관련 서류를 처리하기 위해 며칠 안에 방문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메일 말미에는 규정에 따른 처리라는 문장이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문장을 2번 읽었어요. 규정에 따른 처리. 그 문장 안에는 도연이 억울한지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없었습니다. 절차가 있고 기록이 있으며 그것대로 처리한다는 것이었어요. 도연은 방 한쪽 구석에 쌓아둔 짐 박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다 풀지 못한 것들이었어요. 그 중에 어머니가 남긴 물건들이 담긴 박스가 있었는데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 박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박스를 열자 어머니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종이와 면 소재 옷감이 섞인 냄새였는데 그 냄새가 코에 닿는 순간 도연은 잠시 멈추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긴 투병 끝이었는데 마지막까지 도연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으려 했던 사람이었어요. 병원비 때문에 도연이 아르바이트를 2개씩 하는 것을 알면서도 괜찮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박스 안에는 오래된 앨범과 편지 묶음, 그리고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가죽 커버가 너덜너덜해진 수첩이었는데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늘 핸드백 안에 넣고 다니던 것이었어요. 도연은 그것을 꺼내 들었습니다. 펼치자 어머니의 필체가 나왔어요. 둥글고 작은 글씨였는데 페이지마다 일상의 기록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장볼 것들, 납부해야 할 것들, 도연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들의 목록이요. 도연은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마지막 장에 다가갈수록 글씨가 조금씩 흔들렸어요. 투병 중에 쓴 것들이었는데 손이 떨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 다른 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적힌 것이 있었어요. 다른 항목들은 연필로 적혀 있었는데 그것만 볼펜으로 단단하게 눌러 쓴 것이었습니다. 막다른 날엔 2번호.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 그 아래에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아무 이름도 없었어요. 도연은 그 번호를 바라보다가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펼쳤어요. 막다른 날. 어머니는 이것을 언제 적은 걸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기에 이름 대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라고만 적어둔 걸까요? 도연은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모르는 번호에 전화를 건다는 것이 어색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이 번호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혹시 내가 알면 어머니가 불편했을 어떤 관계가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나 지금 도연의 상황을 돌아보면 막다른 날이라는 표현이 지금보다 더 잘 맞아떨어지는 날이 얼마나 있을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도연은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어요. 신호가 몇 번 가더니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는데 나이가 있는 남자였지만 목소리에 힘이 있었고 받자마자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니라 잠시 기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말을 시작했어요.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라 어머니 이름을 먼저 댔는데 전화 너머 목소리가 짧게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이름을 알아들은 사람의 침묵이었어요.
지금 사실만 말해봐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어디 소속이냐, 무슨 일이냐, 왜 전화했냐를 묻지 않았어요. 사실만 말하라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 하루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로 꺼낼 수 있었어요. 도연은 말을 시작하고 나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학교에 도착한 것부터 시작해서 파일을 발견한 경위, 보고하려 했던 것, 교감이 먼저 상황을 규정해버린 것, 개인 물품이 압수된 것, 그리고 아무도 말리지 않았던 교무실의 침묵까지를 순서대로 이야기했어요. 흥분하지 않으려 했고, 감정을 앞세우지 않으려 했으며, 자신이 기억하는 것과 확신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해서 말했습니다. 사실만 말하라고 했으니 사실만 말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전화 너머는 조용했습니다. 도연이 말하는 동안 끊지 않았고 중간에 끼어들지도 않았으며 다 듣고 나서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는데 그것이 생각하는 사람의 침묵이라는 것을 도연은 느꼈습니다. 경청하는 방식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말을 듣는 것과 내용을 듣는 것을 구분하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추가 질문은 없었습니다. 대신 결론이 먼저 나왔어요. 해고는 아직 확정이 아니야. 도연은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교감이 직접 해고라고 말했고 행정실에서 처리 서류 관련 이메일도 왔는데 어떤 의미에서 확정이 아닌 것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전화 너머 목소리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두 번째 말이 이어졌어요. 오늘 밤 법인 감사팀이 움직인다. 학교법인 감사팀. 그 말을 듣는 순간 도연은 전화를 건 상대가 누구인지를 직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름 대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라고 적어둔 사람. 그리고 법인 감사팀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수첩에는 이름이 없었지만 전화 연결 뒤 상대방이 짧게 자신을 밝혔는데 학교법인 이사장 서정훈이었습니다. 도연은 말문이 막혔어요. 학교법인 이사장이 어머니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어머니는 왜 그 번호를 남겼는지 아직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사장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당장 필요한 것만 말했어요. 내일 오전 9시 학교로 간다. 자리 비우지 말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한동안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방 안에는 아직 불을 켜지 않은 채였으며 박스 위에 놓인 어머니 수첩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막다른 날엔 이 번호. 어머니는 이 순간을 알았던 것처럼 그것을 남겨두었어요. 도연은 처음으로 내 편이 생겼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교무실 안에 20명이 아무도 말리지 않았을 때, 행정실이 규정대로 처리한다고 했을 때, 동료들의 연락이 오지 않았을 때 도연은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혼자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불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사장이 직접 움직인다는 것은 이 일이 단순히 도연 한 명의 해고,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어요. 학교 안의 권력 구조가 건드려지는 것이고 교감을 포함한 누군가가 정면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연이 중심에 서게 될 텐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도연은 방 불을 켰습니다. 코르크보드 위에 핀으로 고정된 학생들의 소감문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중 하나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선생님 수업이 재미있어요. 왜 재미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듣고 싶어요. 도연은 그 문장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어요. 내일 9시 자리를 비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학교 서버실에는 평소와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법인 감사팀 소속 직원 3명이었는데 이사장의 지시를 받고 움직인 것이었어요. 감사팀이 학교에 들어온 시각은 밤 10시가 넘어서였고 학교 측 담당자는 이사장 명의의 공문을 확인한 뒤 서버실 열쇠를 넘겨주었습니다. 야간이었고 교직원들은 퇴근한 뒤였으며 건물 안에는 야간 경비 직원만 남아 있었어요. 감사팀은 소리 없이 그러나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서버 접근 기록이었습니다. 시험지 파일이 저장된 폴더에 접근한 기록이 도연의 계정으로 남아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었어요. 감사팀이 확인하려 한 것은 그 기록이 실제로 도연이 만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인지였습니다. 디지털 기록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기록 자체보다 기록이 만들어진 방식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감사팀원 중 IT 전문 인력이 접근 기록의 세부 로그를 열었습니다. 표면 기록이 아니라 접속이 이루어진 단말기 정보와 IP 주소, 그리고 접속 방식까지 담긴 원본 데이터였어요. 그것을 들여다보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거든요. 도연의 계정으로 시험지 파일에 접근한 시간은 전날 밤 11시 4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도연이 어디 있었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했어요. 감사팀은 도연에게 연락해 그 시간대 행적을 물었고 도연은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기간제 교사 월급만으로는 생활비와 자취방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주 3회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편의점 점장에게 확인을 요청하자 11시에서 새벽 2시까지 도연이 근무했다는 것이 CCTV 기록과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계정 접근 시간과 도연의 실제 위치가 맞지 않았어요. 도연이 편의점에서 계산대를 지키고 있던 시간에 학교 서버에서 도연의 계정이 시험지 파일을 열고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이 두 장소에 동시에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감사팀이 발견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도연의 계정으로 접속이 이루어진 IP 주소를 추적했는데 그 주소가 교감실 근처 내부망에서 잡혔습니다. 학교 내부망은 구역별로 IP 대역이 나뉘어 있었는데 해당 IP는 교무실 일반 단말기가 아니라 행정 전용 구역에서 발생한 것이었어요. 일반 교사가 사용하는 단말기에서는 나올 수 없는 주소였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감사팀원이 접속 방식을 더 깊이 들여다보았을 때 결정적인 흔적이 나왔습니다. 접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권한 상승 흔적이 발견된 것이었어요. 관리자 토큰이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것은 일반 교사 계정으로는 발급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도연의 계정에 덮어 씌워져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누군가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도연의 계정인 것처럼 위장해서 접속한 것이었습니다. 감사팀은 새벽 2시가 넘어서까지 서버실에 있었어요. 추가로 프린트실 출입 기록과 시험지 출력 타임라인을 대조했는데 거기서도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누군가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완전히 지우지 못한 것이었어요. 감사팀장은 새벽 3시에 이사장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사장은 보고를 끝까지 들은 뒤 짧게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명확하네. 내일 아침 준비해.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도연은 희생양이었어요. 내부에서 조작 또는 위장 접속이 이루어졌고 그것을 도연의 계정으로 덮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감사팀은 서버실을 나서며 모든 기록을 백업했어요.
내일 아침 9시까지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야 했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거의 잠들지 못했어요. 이사장의 전화를 받고 나서 결심을 굳혔지만 결심과 불안은 함께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학교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어떤 의미가 될지, 교무실에서 자신을 외면했던 사람들과 다시 마주치는 것이 어떤 느낌일지를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코르크보드 위의 소감문을 바라보면서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내일 아침 학교로 걸어 들어가는 이유였어요. 교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아침 8시 반에 열렸습니다. 교직원 전체가 모이는 자리였는데 그날은 시험 기간을 앞두고 일정 조율이 있었고 전날 불거진 시험지 유출 의혹에 대한 학교 측 입장을 정리하는 자리이기도 했어요. 교감 박성준은 그날 아침 일찍부터 출근해 있었습니다. 전날 도연에 대한 처리가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학교 측에서 어떤 입장을 낼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분위기는 자신에게 유리했습니다. 기록이 있었고 절차대로 처리했으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교직원들이 하나둘 교무실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8시 20분쯤 되었을 때 교무실 안은 거의 다 찼어요.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앉아 각자 커피를 마시거나 자료를 넘기고 있었는데 어제의 일이 공기 안에 남아있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8시 25분 교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정훈 이사장이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한도연이 있었어요. 교무실 안이 순간 굳었습니다. 커피 잔을 들던 손이 멈추었고 자료를 넘기던 손가락이 그 자리에 붙어버렸으며 작게 이야기를 나누던 목소리들이 일제히 사라졌어요. 어제 해고 통보를 받고 학교를 나간 사람이 오늘 아침 이사장과 나란히 서서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교무실 안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 이 공간에서 20명 가까운 사람들이 자신이 불려나오는 것을 보면서 침묵했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전혀 다른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제는 고개를 피하거나 외면하는 시선이었는데 오늘은 무언가를 읽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교감 박성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사장이 회의 시작 전에 직접 나타난 것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낀 것이었어요. 교감은 이사장에게 인사를 하면서 당황함을 감추려 했지만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높아졌습니다. 이사장님, 갑자기 어떻게 절차가 있었다고 했죠? 이사장이 교감의 말을 짧게 끊었습니다. 교감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사장은 교무실 안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 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절차는 내가 책임진다. 지금부터는 감사 결과로 말하자. 이사장의 목소리는 낮았고 빠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교무실 안에 내려앉는 방식은 전날 교감이 도연의 이름을 불렀을 때와는 전혀 달랐어요. 어제의 말이 판결을 내리는 것이었다면 오늘의 말은 판결을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교직원들은 처음으로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어제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이사장은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교무실 앞쪽에 서서 감사팀원이 건네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이사장은 서류를 탁자 위에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어젯밤 감사팀이 서버실에서 확인한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것은 서버 접근 기록이었습니다. 도연의 계정으로 시험지 파일에 접근한 시간이 전날 밤 11시 40분이었다는 것. 그러나 그 시간에 도연은 편의점 야간 근무 중이었다는 것이 CCTV 기록과 함께 제시되었어요. 감사팀원이 화면에 2개의 기록을 나란히 띄웠는데 도연의 계정이 학교 서버에 접속해 있던 시간과 도연이
편의점 계산대 앞에 서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교무실 안에서 작은 소리들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꺼낸 것은 IP 추적 결과였어요. 도연의 계정으로 접속이 이루어진 단말기의 위치가 교감실 근처 행정 전용 구역이었다는 것, 일반 교사 단말기에서는 나올 수 없는 IP 대역이라는 것이 설명되었어요. 그 구역이 어디인지를 교무실 안의 교직원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가 결정타였습니다. 접속 과정에서 관리자 토큰이 사용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누군가 관리자 권한을 이용해 한 선생님의 계정으로 위장 접속을 한 것입니다. 교무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사장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는데 교감의 결제선 변경 기록이었습니다. 시험지 파일 접근 권한과 관련된 결제선이 사건 당일 이전에 변경된 흔적이 있었고 그 변경을 승인한 기록이 교감의 계정으로 남아 있었어요. 교감 박성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나는 몰랐어요. 누군가 내 PC를 사용한 것이고 내가 직접 한 것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어제 도연을 향해 내려졌던 판결의 방식이 지금 그대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감사팀은 교감의 말에 대해 추가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결제선 변경이 이루어진 날 교감의 계정 접속 기록과 교감 본인의 교내 위치 기록이 일치한다는 것이었어요. 누군가 교감의 PC를 임의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교감 본인이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기록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교무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조용한 탄식이 여기저기서 나왔고 내려가는 고개가 있었으며 어제 침묵했던 사람들이 뒤늦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도연은 그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억울함이 풀리는 것이 통쾌함으로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했습니다. 이사장이 도연 쪽을 바라보았을 때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이 교무실 안에 떨어졌습니다. 짧은 말이었는데 그 짧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어요. 어제 소리치지 않았던 이유, 침묵한 동료들을 탓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선 이유가 그 한 문장 안에 있었습니다. 이사장은 교무회의가 끝난 뒤 교감의 직무정지와 후속 절차를 공지했습니다. 정식 조사와 징계 절차가 진행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교직원들은 조용히 그것을 들었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도 소란을 피우는 사람도 없었어요. 도연에 대한 해고 통보는 공식적으로 철회되었습니다. 이사장은 교무실 안에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밝혔고 어제 압수된 도연의 개인 물품은 즉시 반환 조치가 이루어졌어요. 행정실에서 보냈던 처리 안내 이메일도 공식 취소되었습니다. 이사장은 교무회의가 끝나고 도연을 따로 불렀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는데 이사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도연의 어머니와의 인연에 대한 것이었는데 오래전 이사장이 사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을 때 도연의 어머니가 작지만 결정적인 도움을 준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사장은 그 인연을 잊지 않고 있었고 어머니가 남긴 수첩에 그 번호가 있었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도연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살아생전에 그 인연에 대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것이 어머니다운 방식이었어요.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굳이 알리지 않고 다만 막다른 날에 쓸 수 있도록 조용히 남겨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사장이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구조를 방치했다는 것에 대한 사과였어요. 도연은 그 사과를 받으면서 한 가지를 꺼냈습니다.
저 때문에 또 다른 기간제 선생님이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접근 권한 관리 규정과 감사 절차를 바꿔주세요. 이사장은 그 말을 들으며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명예회복이나 보상을 먼저 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이사장은 짧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뒤로 학교 안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험지 파일 접근 권한이 이중 승인 방식으로 바뀌었고, 계정 접근 기록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가 도입되었어요. 기간제 교사와 행정 인력을 보호하는 내부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는데, 절차상의 불이익이 발생했을 때 법인 감사팀에 직접 접수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다시 교단에 섰습니다. 복귀라는 말이 맞지 않았어요. 며칠 공백이 있었을 뿐 도연이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도연을 바라보는 교무실 안의 시선이었어요. 어제 침묵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인사를 건넸고 짧게 미안하다는 말을 건네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크게 받아들이거나 작게 돌리지 않았어요. 그저 받았습니다. 수업이 있는 날 오전, 도연은 교실 문을 열기 전 잠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 명이 웃는 소리가 섞여 있었고 선생님 온다는 속삭임도 들렸습니다. 도연은 그 소리들을 들으며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리를 잡았고 시선들이 앞으로 모였으며 교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밖 운동장에서 아침 햇살이 교실 창문을 가르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도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이구나. 그리고 수업을 시작했습니다.